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1, 2, 3, 6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1, 3, 4, 6, 7, 8이다. 집합이 무슨 집합이죠? 유한집합이죠.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문제를 못 풀겠으면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A가 1, 2, 3, 6이다. 근데 1, 2, 3, 6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근데 A 차집합 B 하면 여기죠. 얘를 제외한 곳에 너가 있대요. 그럼 이 1, 2, 3, 6도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에 동시에 들어가는 친구가 지금 누구 있어? 1, 3, 6이죠. 그럼 1, 3, 6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거네. 여기가 2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남은 1, 3, 6을 제외한 4, 7, 8은 어디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자, 필기하세요. 자,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가운데 교집합의 연산이 들어가는데 양쪽 두 집합 중 하나만 여집합이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집합으로 바꾸어서 연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성질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 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문제에서 얘를 묻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얘를 묻고 싶으면 얘가 나와요. 이해합니까? 문제에서 얘가 나왔다면 이렇게 바꿔달라는 뜻이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집합은요. 연산의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차집합에 대해서는 배운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 시작에 차집합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연산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의 마무리쯤에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 생각하라는 거지. 얘는 연산이 좋아져요. 연산 좋아? 가운데가 교집합으로 바뀌면 연산에 유리하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때? 보기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죠? 보기 좋아. 즉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차집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차집합으로 적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성질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 연산을 진행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런 식의 연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쪽이 여집합인데 이번엔 가운데 연산이 합집합인 거야. 그럼 가운데가 합집합일 때 이런 형태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뭘 해달라는 걸까? 가운데 연산이 뭘로 바뀌고 싶어요?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어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이 친구는 B교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B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요. 어때요? 보기 좋아. 근데 이 친구 차집합이 가운데 있고 여집합에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고 싶잖아. 근데 가운데가 차집합이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준 다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연산 좋아. 의 형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연산하기 좋은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오면 닥치고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본다. 얘랑 얘랑 같은 건데 이 둘 중에서 내가 해야 하는 과정에 뭐가 더 어울리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얘가 훨씬 더 간단한 형태 맞습니다. 근데 B차집합 A의 여집합의 앞에 만약 A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 차집합 B차집합 A로 바꿀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 친구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여긴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다음, 양쪽이 둘 다 여집합을 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합집합이어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갈 거예요. 연산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지.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노란색으로 별 5개를 때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것과 같은 표현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만 주지 않는다. 쌤이 이제 이야기하는 4가지 표현법도 얘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5가지인데 하나씩 써볼게요. 아직 명제를 안 배워서 이 기호가 뭔진 모르겠지만 2줄하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그으세요. 그럼 얘는 얘랑 같은 말입니다 이런 뜻이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뭘 쓸 거냐면 하나하나의 연산자를 다 이용할 거야. 우리 연산 몇 개 배웠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서로소 이렇게 배웠죠? 서로소는 제외하고 이 4가지를 다 쓸 거예요. 첫 번째 교집합부터 써볼까요? A 교 B. 만약 A가 B에 포함된다면 부분집합이 된다면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올까요? A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안 되면 말해. 이해됐어? 됐으면 대답해. 그 다음 합집합입니다. A와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B가 나오겠죠. 그죠? 삐져나오는 곳이 없어요. 다음 차집합을 이용해 볼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A 마이너스 하지 말라 했어요.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명제 배우신 분들은 대우 생각하시면 돼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 보면 돼요. 이거 이용해 볼게요. 이거 이용해 볼게요.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해 볼게요. 뭐 하고 싶어요? 드모르간 쓰고 싶죠.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 맞나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둘이 교집합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죠.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원래 얘도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납득시키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같은 뜻이 뭐가 있다고요? A 교 B는 A다. A 합 B는 B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다음 여집합을 둘이 붙이면 방향을 반대로 꺾는다. 이 자체가 마치 드모르간의 법칙과 흡사한 거 보이시죠?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이 다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5가지는 다 같은 뜻이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이 친구야. 여집합이 두 개 달렸네. 뭐 하고 싶어? 드모르간 쓰고 싶어요. A 교비의 여집합이다. 그럼 이 친구의 뭘 구하래? 원소의 합이래요. 자, 다음 개념이에요. 원소의 합입니다. 자, 지금 잘 들어놓으면 두 번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소의 합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있죠. 자, A가 잘 들어 1, 2, 3,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B가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NA가 몇입니까? NA가 몇이죠? NA가 뭐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죠. 몇이에요? 4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원소의 합은요 이렇게 기호로 써요. 합 영어로 뭐죠? summation이죠. 그래서 summation of A라고 해서 SA라고 많이 읽어요. 이 친구가 원소의 합기호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문제에서 표현을 해줘요. SA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그런 말 없이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저 S 기호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SA가 몇이죠? 10 맞습니까? 자, 얘 어떻게 나왔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로 나왔어요. 얘 어떻게 나왔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와 원소의 합은 모든 공식을 공유해요. 근데 amount, 양만 달라요. 원소의 합은 그 원소의 양 자체를 인정해요. 근데 원소의 개수는 원소를 전부 1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1이라고 할 때 원소의 합이 원소의 개수예요. 이해함? 자, 원래 집합이란 여러분 같은 원소는 몇 번? 한 번만 쓰기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원소의 개수를 셀 때만큼은 각 원소들이 다 value, amount를 1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원소의 합을 때리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지. 뭐가 있어? NA 합 B는 뭐와 같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와 같다는 거 배웠죠? 이것과 비슷한 것도 뭐 배웠어요? 3개짜리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배웠고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배웠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요. 원소의 합도. 뭐만 달라져? 양만 달라지는 거야. 각각을 1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원소의 그 어마운트 자체, 양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S A 합 B는 뭐가 될까요? S A 플러스 S B 마이너스 S A 교비가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 S A 합 B 합 C는 뭐가 돼요? SA 플러스 SB 플러스 SC 마이너스 SA 교B 마이너스 SB 교C 마이너스 SC 교A 플러스 SA 교 B 교C. 다음 SA의 여집합 뭐가 돼요? SU 마이너스 SA가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듯이 전체 원소의 합 빼기 해당 집합의 원소의 합, 그것이 바로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됩니다. 다음 SA 차집합 B예요. 넌 뭐가 돼요? SA 마이너스 SA 교비 또는 SA 합 B에서 S B를 뺀 것도 괜찮다.
원소의 합도 원소의 개수와 그 성질을 똑같이 공유한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원소의 합,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너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돼? S, U에서 S, A 교 B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원소가 뭐예요? 1, 2, 3, 4, 6, 7, 8 이렇게 있죠. 여기도 알고 여기에 뭐가 있댔어? 이 친구에 뭐가 있댔어 우리? 4, 7, 8이 있다고 했잖아. 1, 2, 3, 6, 7, 1, 2, 3, 4, 6, 7, 8 이 친구가 전체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인 1, 3, 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뭐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죠? 뭐야? 2, 4, 7, 8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끝내도 괜찮겠죠. 2, 4, 7, 8 답은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왔어요? 다른 것들도 원소의 합을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식으로 작성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97번.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이 방금 말한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뜻, 요 친구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뜻입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같은 말, 니은 틀렸어. A여야 되죠. 디귿 맞는 말이에요. 리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부분집합임을 알아내는 과정에 전체 집합이 쓰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양변에 뭘 씌워요? 여집합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돼요.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하나만 여집합인데 가운데가 합집합이네. 그러니까 나는 요걸 하고 싶어야겠죠. 그러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쉽죠? 맞는 말이에요.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개념 문제예요. 다음 110번. 자, 이제 이런 연산을 바라보면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배운 것에 의하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자, 봅시다.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드모르간 때리고 싶어요. 또는 좀 크게 보는 분들은 분배 법칙을 쓰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누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배 법칙 사용하는 형태부터 가볼게요. 그럼 A 여기 무슨 집합 나와야 돼? 합집합이 나오셔야 돼요. 원래 우리 수 값에서 여기서 뭐 나와요? 곱하기 나오지 않니? 그럼 하나씩 다 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 딱딱 들어간 요 친구들이 밖에 나오는 것이 맞아요. 합집합. 그 다음에 여긴 비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뭐예요? 공집합이 되네요. 따라서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다라고 푸는 게 가능하고요. 다음, 이번에는 드모르간의 입장을 볼게요. 그럼 저 친구 A 여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집합은 얘랑 바꾸고 싶어지죠. 차집합이라고. 그럼 여기 뭐라 쓰고 싶어요? B? 차집합 A라고 쓰고 싶죠. 맞습니까? 네. 근데 A 합 B랑 B 차집합 A랑 차집합했대. 그럼 더 이상 연산으로 무언가 더 이뻐질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이해함? 인정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풀어요? 다시 풀면 뭐가 돼요? 죄가 되지 않니?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뭐예요? 뭐라고?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우린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면 돼요.
A 합 B 하면 이거 전체고 여기서 B차집합 A 하면 여기죠. 얘를 뺐대요. 그럼 뭐가 돼요? A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집합이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식이 말하는 곳이 막 이런 데야. 그러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게 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부분을 맞닥뜨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넘어갑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래. 분배 법칙 보이면 가는 게 좋겠죠? A 합 A 여와 교집합 B가 되네요. 근데 이게 무슨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이네요. 따라서 너는 B가 된다. 틀렸어요. 다음 디귿입니다. 뭐야? 3개네? 배웠어? 안 배웠어? 하나씩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보이네? A교 B에 합 B에 여집합. 얘 뭐야? 전체 집합이네. A랑 교집합하면 얘가 싹 지우고 A네. 이렇게. 그러면 분배 법칙 쓸게. A 합 A의 여 A 합 B의 교집합이네. 너 뭐야? 전체 집합이네. 그럼 얘는 뭐가 돼? A 합 B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하나 언급만 하고 갈게요. 흡수 법칙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친구 당연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런 상황에 분배 법칙 사용하시잖아.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 중에 두 집합 중에 만약 내가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A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흡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운 사항입니다. 얘들아, A라는 친구와 A 합집합 B라는 친구 중에 부분집합이 성립해 안 해? 둘이? 하지 않니? 얘가 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A 나와요. 다음 반대도 생각해 볼까요? A 합 A 교비예요. A가 얘를 포함하지 않나요? A가 너를 포함하고 있지 않니? A 교집합 B는 A보다 작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흡수 법칙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랑 같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반드시 너로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다 A란 뜻이죠.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 문제 못 풀까요? 아니요. 조금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입니다. 124.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그것의 부분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집합 A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가 3개다. 이 중에서 3개를 가져가겠다. 이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가져가고 2개는 안 가져갈게요. 조건 나.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4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른 원소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차집합으로 바꾸고 싶어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원소 3개 가져왔었잖아. 걔네 빼고 다 이런 얘기지. 걔네 빼고 다. 원소의 최소값이 몇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봐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사실 이걸 잘 못해요. 들어는 보세요. 자, 집합 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배웠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A라는 집합과 함께 써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집합 두 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X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과 관계가 어떠냐? 관계. 항상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면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a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거든. x라는 친구는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x교 a와 x교 a의 여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죠. 이해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너를 합집합해보세요. 분배 법칙 성립하지 않니? x로 묶어서 여기 뭐 나와야 돼? 합집합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미안합니다. 교집합 나와야 되고요. a 합 a의 여집합. 이게 무슨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x와 x교 전체 집합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a 합 a 여집합으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집합 하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a를 a교 b와 a교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쓰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 로, 소, 관계인 두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은 교집합이 없죠? 공집합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때요? 처음에 제가 한 말이 좀 와닿으세요? 제가 가르쳐드려도 잘 못 쓸 거예요. 언제 써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고난도 문항에서 이걸 가끔 마주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랬지. 맞아. 쌤이 그랬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말새끼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 친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지금 조건 다 해서 나한테 준 게 뭐야? SX가 45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근데 X라는 집합은 뭐와 같냐? X교 A와 X교 A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과대로. 그럼 여기에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S, X교 A와 플러스 X, S, X교 A 여집합 마이너스 너네 둘의 교집합 이렇게 되지 않니? 근데 얘네 둘이 뭐였어? 서로소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뺄 필요가 없어지지. 이게 연산으로 바라본 거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X의 원소의 합은 너랑 널 더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 얘랑 얘를 더해야 돼. 근데 둘이 더하면 몇이다? 45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이 친구가 궁금해. 그럼 얘는 뭐야? 45 마이너스 X지. 그럼 내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너가 뭐가 되면 돼? 최대가 되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너에서 3, 4, 5를 꺼낼 수 있고 그 꺼냈을 때가 성립하면 그게 답이 된다. 그게 안 되면 뭘 뽑아? 2, 4, 5를 뽑던 이런 식으로 일씩 줄여나가면서 가능한 걸 체크해달라는 거예요. 뽑아볼게. 여기서 3, 4, 5를 뽑으면 얘네끼리 더하면 몇이 돼? 12가 되네. 12. 그러면 45에서 12 빼면 33을 6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아무거나 더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게.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더하면 몇이죠? 19네요. 그럼 14 만들면 되네? 되네. 그죠? 따라서 여기 원소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33이 되는 거죠.
만들 수 있으니까. 그지? 그게 안 됐다면 다음에 저 업적이 성립했다면 답은 34가 됐겠죠. 이 친구가 1만큼 줄어들 거니까 얘가 그만큼 더 썼어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답이 이제 후보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다음 127번. 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쯤에 느꼈어야 돼요. 아, 조졌다. 집합도 결국은 공통수학이 좌우하는구나. 여기서 집합으로 무슨 이야기만 한 거예요?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집합적으로 표현만 한 거예요. 집합적으로 이 두 원과 이 원들과 원인 건 이해했니?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원소로 한대요? 순서쌍을 원소로 한대요. 이거 보고 뭐라 불러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의 정의가 대소에서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응? 우리 함수 가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하적으로 바라볼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세 친구 다 y는 3분의 4x를 쓰고 있네요. y는 3분의 4x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얘기가 떠올라야 되죠. 아, 기울기가 예쁘죠. 여기 2등분하면 이거 기울기 2분의 1 나와요. 안 외웠으면 가계 이등분선의 자취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죠?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죠. 이것도 모르면 그냥 틀리세요. 방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래요. 아, 너희들의 합집합한 게 원소가 3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야 지금? 너 그리고 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위에 점이면서도 너 위에 점이 되라는 거잖아. 즉 무슨 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와 뭐의 교점이야? 직선과 원의 교점이지. 그럼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최소 1개부터 최대 2개까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왔니? 그럼 이 친구 원의 중심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것과 반지름의 길이 1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또는 대입해서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구분, 판별하는 방법은 2개예요. 첫 번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 대입해서 판별식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이 친구 뭐라고 쓸래? 4x 마이너스 3y는 여기다 써야겠네. 거리 써볼게요. 분모 5분의 그렇지 절대값 마이너스 8 플러스 3 거리 몇이야? 1이네. 접한다는 뜻이죠? 그치? 그럼 여기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몇이죠? 1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합집합하죠? 그럼 얘가 교점이 하나라고 해서 얘네가 2개입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죠? 얘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길 바라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중복되는 순간도 있고 안 되는 순간도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지. 첫 번째, 교점에 좌표를 구해놓는 방법이 있겠죠. 즉, 저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놓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따라와? 그게 아니면 한눈에 봐도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랑 얘가 위치적으로 교점이 겹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살피는 게 좋아요. 먼저 계산부터 때리지 말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좀 많이 다른 곳에 위치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거 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 이 친구에 뭐 해요? 접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무슨 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대요. 아, 너네 둘에 동시에 접해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해요. 이걸 쓰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여요? 이게 집합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을 배려했어요. 어떤 배려를 했죠? 야, 너 이거 기울기 못 구해도 문제 풀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기울기를 알려줬어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이해됩니까? 야, 뒤에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집합 A는요, BC와 겹치는 원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얘를 안 주고 그냥 B합 C가 몇 개라고 해도 돼요? 2개라고 나와도 같은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집합 A는 순전히 힌트에 불과해요, 여러분. 뭔지 알겠니? 저거 진짜 그냥 힌트예요. 자, BC 볼게요. 이 친구 중심이 몇 콤마 몇? A 플러스 1, A. 집중해요, 얘들아. 얘는 B 플러스 1, B. 형식이 같지 않니? 아, 근데 둘이 1차네. 그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여기다 A 플러스 1 넣으면 A 나오고 B 플러스 1 넣으면 B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Y는 X 마이너스 1을 그어봐야겠죠? 근데 기울기가 1이면 얘보다는 급하고 얘보다는 완만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랑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따라왔니? 이게 Y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AB가 어떻대? 1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얘가 1이면 얘가 몇이죠? 2입니다. 보여요? 잘 봐요. 자, 이 친구 1, 몇 지나요? 2, 몇 지나죠? 1 지나죠. 2, 1 지나요. 어때요? 여기를 어딘가 지난다는 거야. 2, 1 지나죠? 교점이 2, 1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A 플러스 1, A랑 B 플러스 1, B는 적어도 너보다는 우상단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네는. 이해갔습니까? 근데 A랑 B랑 다르대요. 무슨 말이에요? 얘보다 우상단에 있는 두 점을 생각해봐 라는 거야. 근데 그 두 점에 대소를 명확히 준 거죠. 더 작은 점은 A에 관한 이 친구고요. 더 큰 점,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은 B에 관련한 점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얘가 1일 때 몇이었어 얘가? 2,1 아니었어? 그럼 얘가 2,1이면 여기에요. 근데 A가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돼? 여기보다 커지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Y는 X-1 위에 점은 확실하지만 이 점보다는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여길 포함해서 이쪽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니? 자, 근데 얘 또 보니까 어때? X축에 접혀있어. 이 친구랑 성질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럼 첫 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제 이 교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게 또 뭐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죠? 해볼게. 4x-3y는 0과 a 플러스 1, a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 근데 지금 제가 a로 썼지만 사실 b도 일맥상통하겠죠. 형식이 같기 때문에. 그럼 거리를 재볼게요. 뭐분의? 5분의 절대값 4a 플러스 4 마이너스 3a.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그럼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4. 근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 이거 절대값 지워도 되니? 자, 근데 a가 몇 이상이랬어? 1 이상이랬어. 근데 얘들아, 얘가 a에 대한 무슨 함수죠?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즉 뭐해? 증가하고 있어. 그 말은 얘가 1일 때 얘는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렇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럼 얘 최소값이 몇이야? 1이라는 거야. 따라갔니? 자, 우리 이 친구와 뭘 비교하고 싶어? 반지름의 길이 A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둘을 뭐 해야겠어? 빼는 거야.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빼는 거야. 너가 0보다 크면 이거 오늘 배울 거야. 명제에서. 너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어때? 크다는 거야. 너가 같으면 A와 B가 같다는 거고 너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린 여기서 얘 둘을 뺍니다. 얘가 D고 얘가 R이죠. 얘 둘의 대소 비교를 위해 뺍니다. 그러면 5분의 뭐가 돼? 묶어도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니? 자 그럼 여러분 얘 A에 대한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근데 얘가 언제 0이 되죠? 1일 때 맞지? 이해했어? 그럼 자 봐봐. A가 1보다 크거나 같댔지? 그럼 1 대입하면 얘 몇 나와? 0 나와. 그럼 얘는 0보다 어떻다는 거야? 감소함수야. 작거나 같다는 거야. 감소함수잖아. A에 2를 대입